한 어부가 발견한 약 1,400억 원짜리 진주부터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괴생명체와의 무서운 만남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이 20가지 순간들은 여러분이 다음 낚시 여행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자,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뛰어오르는 고래. 2024년 7월 23일 뉴햄프셔 해안 근처에서 작은 어선이 뛰어오르는 혹등고래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고래가 힘차게 물 위로 솟아오르면서 배를 들이받았고 결국 배가 뒤집히면서 배에 타고 있던 2명의 어부가 물속으로 튕겨나갔죠. 영상에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 그대로 담겼어요. 고래가 바다에서 쑥 튀어나오면서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공중으로 마구 흩날리고 그 다음에 고래가 작은 배 위로 쿵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어부를 바로 구조해줬고 해안경비대도 출동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사람도 고래도 둘 다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고는 오디언 포인트 주립공원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전문가들은 고래가 먹이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부딪힌 거지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상어의 복수. 2025년 7월 초 낸터키 섬에서 21살 남성이 호익스 할로우 로드 근처 해안에서 샌드바 상어를 낚시로 잡았어요. 영상 클립에는 그가 몸부림치는 상어를 더 깊은 물로 돌려보내려 애쓰는 순간이 담겼는데 해안에 있던 구경꾼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상어가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물을 튀기고 자유를 찾으려 발버둥 쳤어요. 이 남성이 상어를 바다로 다시 놓아주려 하던 바로 그때 상어가 그의 다리를 물었어요. 응급구조대가 급히 달려왔고 그는 헬리콥터로 본토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았어요. 해양 과학자들은 이 상어를 샌드바 상어로 확인했답니다. 어부의 숨겨진 보물. 2016년에 필리핀 팔라완 섬 근처에서 일어난 놀라운 발견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한 지역 어부가 평소처럼 낚시를 하던 중 배의 다이 거대한 조개에 걸려서 빠지지 않자 엄청난 크기의 진주를 찾아냈답니다. 이 놀라운 발견물은 무게가 약 34kg 정도 되고 폭은 약 30cm, 길이는 약 67cm로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 진주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여겨져요. 어부는 이 진주를 행운의 부적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모른 채 약 10년 동안 침대 밑에 숨겨두었어요. 나중에 이 진주는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의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죠. 일부 보도에서는 이 진주의 가치가 1억 달러 이상, 즉 약 1446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바다 속의 사슴.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사슴은 수영을 잘하는 동물이고 가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되곤 해요. 보통 숲이나 초원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흰꼬리 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사슴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된 적이 있답니다. 이런 드문 경우들은 플로리다, 알래스카, 대만 같은 곳에서 기록되었어요. 보트 타는 사람이나 인명구조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친 사슴을 구조한 적도 있죠. 사슴은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고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를 찾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강이나 호수를 건너곤 해요. 하지만 바다에서 발견될 때는 대부분 방향을 잃거나 강한 조류에 휩쓸리거나 우연히 표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사슴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유도하거나 배에 태워서 보호해 주었답니다. 이런 목격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사슴의 놀라운 지구력과 이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돕는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네요. 우주 쓰레기. 2023년 6월에 필리핀 바탄주 모롱마을의 한 지역 어부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떠다니는 커다란 금속 잔해를 발견했어요. 이 물체에는 중국어가 새겨져 있었고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화물 우주선 텐저우의 상부 부분과 매우 비슷하다고 해요. 이 잔해는 해안으로 끌려와 바탄주 리마이의 해안경비대 기지로 넘겨져서 현재 조사 중이에요. 당국은 이게 우주선의 일부인지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발견은 필리핀 우주청이 중국의 발사로 인해 타지 않은 로켓이나 우주선 부품이 필리핀 해역으로 떠밀려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직후에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 물체는 해상에서 발견되어 사람이 사는 지역에 떨어지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피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발견은 과거에서 온 메시지가 병 안에 봉인된 채로 어부가 병 속 메시지를 발견하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정비사이자 열성적인 낚시꾼인 그레고리 달레시오 씨는 체서피크만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중이었어요. 평범한 나들이가 갑자기 놀라운 일이 됐죠. 별 볼 일 없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부두 근처에 떠있는 큰 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안에는 두루마리 종이들과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이 병은 메릴랜드 출신의 증조할머니인 엠마진 앤니스 씨를 기리는 추모 물건이었어요. 엠마진 앤니스 씨는 2021년 1월에 돌아가셨죠. 병 안쪽지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가족의 뜻에 따라 다시 바다에 풀어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달레시오 씨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서 가족 중 한 분과 통화했는데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며 당신 덕분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가능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에 감동받은 달레시오 씨는 가족의 부탁대로 병을 다시 물에 풀어주었어요. 병이 시오스 비치에서 시작해 대서양 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기를 바라면서요. 운하에서 발견된 해골. 2018년 조용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던 친구들 무리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사람 해골이었죠. 자세히 보니 머리에 금이 간 흔적이 보일 정도로 손상이 있었어요. 이 발견으로 3년 전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어요. 한 지역 사업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성공한 회사와 답을 찾는 가족을 남겨둔 채였죠. 그의 차는 바로 이 운하 근처에서 발견됐지만 이전 수색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DNA 검사가 끝나자 유골이 그 실종 남성의 것임이 확인됐어요. 상처는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밝혀져서 단순 실종 사건이 살인수사로 바뀌었어요. 낚시꾼들은 충격이 컸어요. 그들이 오후 내내 낚시를 했던 곳이 사실은 범죄 현장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쏘는 해파리 떼의 들판. 2025년 5월 여행 블로거인 메건 길버트 씨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약 아래에 이상하게 많은 바이오루미네센트, 그러니까 밤불이나 별빛 해파리가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고프로를 물속에 내려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 바로 아래에 이 해파리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불룸 상태였어요. 이 종은 쏘는 능력이 있어서 아픈 쏘임 사례가 보고되긴 했지만 심정지까지 쉽게 일으킨다는 확인된 증거는 없어요. 메건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아서 좋아요가 140만 개가 넘었어요. 극적이었지만 당국에서는 즉각적인 생명 위험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케이프타운의 차가운 바다에서 이런 해파리 블룸이 얼마나 드물고 놀라운지 잘 보여준 일이었죠. 잃어버린 앱으로 에로우 모형. 2018년 8월 13일 레이즈 더 에로우 프로젝트 팀원들이 온타리오 호수 바닥에서 캐나다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잃어버린 유물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다이버들이 수면으로 가져온 건 길이가 3m나 되는 델타 날개 테스트 모형으로 앱으로 에로우 자유 비행 프로그램과 연결된 거예요. 이 유물은 60년 넘게 물속에 잠겨 있었죠. 이번 회수는 정말 감동적이고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캐나다의 가장 야심찬 항공 우주 업적 중 하나인 앱으로 에로우의 유산을 보존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찾은 모형은 전체 크기의 에로우가 아니라 초기 프로토타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공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놀라운 공학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행기는 마하 2의 속도에 도달하고 고도가 5만 피트, 그러니까 약 1만 5천 미터를 넘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1959년에 앱으로 에로우 프로그램이 논란 속에 취소됐을 때 대부분의 프로토타입과 모형들이 파괴되어서 이 기술적 이정표의 물리적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죠. 현대 소나와 수중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서 레이즈 더 에로우 팀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아냈어요. 살아남은 엔지니어들과 항공 역사학자들에게 이 모형이 호수 깊숙이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정말 강렬했어요. 캐나다의 혁신 정신과 항공 우주 개척자들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죠.
제2차 세계대전 낙하산 기뢰. 2019년 1월 영국 데번주 브릭섬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해저에서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낙하산 기뢰를 끌어올렸어요. 길이가 8피트, 그러니까 약 2.4m가 넘는 이 무기는 블리츠 기간에 독일 항공기에서 투하되도록 설계된 거였죠. 오랜 세월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표면이 부식되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됐어요.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수백 피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죠. 영국 해군과 경찰, 해안경비대가 함께 이 기뢰를 제거한 뒤 안전한 해상 장소로 옮겨 폭파시켰어요. 기록상 가장 깊은 물고기. 일본과 호주 과학자들이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에서 깊이 8,336m 지점에서 달팽이 물고기를 촬영했어요. 이는 지금까지 가장 믿을만하게 기록된 가장 깊은 물고기 신기록이에요. 이 생물은 창백하고 유령 같은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부드럽고 반투명한 피부에 몸이 살짝 젤처럼 보였어요. 어둠 속을 떠다니며 희미하게 보이는 내장이 빛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알려주듯 했죠. 이 달팽이 물고기들은 대부분의 생물이 즉사할 만큼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살아가는데 그 극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앨런 제이미슨 교수와 동료들이 이끈 탐험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환경에서도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상 압력의 수천 배에 달하는 압력과 거의 얼어붙을 듯한 온도 속에서도요. 떠다니는 코카인 패키지. 2019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앞바다에서 두 어부가 바다 위에 떠있는 수상한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 안에 30kg에서 50kg 정도 되는 코카인이 들어있었어요. 거리에서 팔면 대략 10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가치가 나가는 양이었죠. 이 꾸러미들은 방수 포장으로 아주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는데 이건 밀수 과정에서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린 거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사고 지점은 해안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두 어부는 바로 미국 해안경비대와 지역경찰에 신고했어요. 연방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밀수 조직들이 종종 어선을 위장용으로 이용한다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어요. 레모라, 어디든 붙을 수 있어요. 어부들이 레모라라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대요. 레모라는 거의 모든 표면에 붙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물고기거든요. 심지어 사람 피부에도 붙을 수 있을 정도예요. 레모라는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히치하이커 중 하나예요. 이 물고기는 보통 30cm에서 90cm 정도 자라는데 머리 위쪽에 특별한 원반 모양의 기관이 있어요. 이게 마치 빨대처럼 생긴 흡착판 역할을 하죠. 이 흡착판 덕분에 상어, 바다거북, 배, 그리고 가끔은 다이버에게도 척 붙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 커멘설리점라고 불러요. 즉, 레모라는 큰 이득을 보지만 레모라가 붙은 동물은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모라는 이렇게 큰 동물에 붙어서 공짜로 이동하고 보호도 받고 먹이 찌꺼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에너지도 거의 안 들이고요. 이 흡착판은 아주 작은 움직이는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레모라가 뒤로 미끄러지면 압력이 생기면서 꽉 붙게 되고 앞으로 헤엄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신기한 구조죠. 이런 능력 덕분에 레모라는 바다를 아주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단 물고기, 랜턴핏이 이 작은 심해 물고기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거든요. 포토포어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반딧불이처럼 화학 반응으로 빛을 만들어내죠. 랜턴피시들은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어두운 바다 깊숙이에서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생물 발광을 이용해 이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햇빛과 섞여서 포식자들을 피하고 서로 소통도 하죠. 대부분의 랜턴피시들은 수면 아래 수백 미터 깊이에서 살지만 밤이 되면 먹이를 찾으러 바다 위쪽으로 올라와요. 빛나는 몸을 가진 이 녀석들은 심해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예요.
단순히 보기 좋은 광경 이상으로 그 빛은 지구상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인 심해에서 길을 찾고 사냥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좌초된 인어. 정체불명의 해변 근처 얕고 잔잔한 바다에서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먼 곳에서 현지 어부들 몇 명이 입을 다물지 못할 발견을 했어요. 인어처럼 보이는 생물을 마주친 거예요. 그 생물의 꼬리가 물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전체 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원본 영상은 그냥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 더 길고 선명하게 그 신비한 생물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 더 긴 버전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그 사라짐 때문에 그날 정말로 무엇이 발견됐는지에 대한 추측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뱀 대 메기. 2019년 7월에 체이스 맥크레이가 휴스턴의 랭암 크릭에서 낚시를 하다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걸 끌어올렸어요. 채널 캐피시 한 마리가 뱀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뱀이 메기에게 이빨을 받고 물 밖으로 끌려 올라와도 절대 놓지 않더래요. 그 장면을 정말 불안하게 만든 건 뱀이 먹잇감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지예요. 대부분의 뱀들은 방해받으면 놓아주는데 이 녀석은 끈질긴 결의로 꽉 물고 있었어요. 메기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뱀의 움켜짐이 점점 세지면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죠. 결국 맥크레이가 칼을 써서 두 동물을 분리했지만 메기는 이미 여러 상처를 입은 후였어요. 워터 모카신으로 추정되는 그 뱀은 잔청 공격적이었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대요. 심연에서 온 렌시 핏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네그스 헤드에서 해변을 즐기던 사람들이 조용한 월요일 저녁 산책을 하던 중 깊은 바다에서 무서운 것이 밀려왔어요. 2014년 5월에 보통 수면 아래 멀리 사는 희귀한 렌시핏이 한 마리가 해변에 나타난 거예요. 렌시핏이는 악몽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어요. 거대한 입에는 사냥에 딱 맞는 날카로운 바늘 같은 이빨이 빼곡하고 길고 가느다란 몸은 6피트, 즉 약 1m 80cm 이상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거의 투명한 피부 아래로 뼈가 드러나서 섬뜩하고 다른 세상 느낌을 줬죠. 죽은 후에도 유리 같은 눈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이 발견이 정말 불안했던 이유는 과학자들이 이 심해 포식자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렌시피시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물속, 수면 아래 수천 피트 깊이에서 살아요. 그런 녀석이 해변으로 밀려왔다는 건 그 숨겨진 세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아직도 우리 대부분이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신비와 생물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섬뜩한 디싱이죠. 거대한 미국 황소개구리. 자메이카의 작은 마을 어부들이 잭스리버에서 조용한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서 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죠. 그들이 발견한 건 엄청나게 큰 미국 황소개구리였어요. 보통 황소개구리는 몸 길이가 약 8인치 정도 자라는데 이 녀석은 놀랄 정도로 거대했어요. 남자들이 나무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 부푼 몸통과 굵은 다리, 그리고 거의 외계인 같은 이상한 얼굴이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답니다. 환경 담당관 데이먼 화이트는 나중에 이 황소개구리 사진이 진짜라고 확인했어요. 그는 미국 황소개구리가 1960년대에 잠재적인 식량 자원으로 자메이카에 도입되었지만 현지 사람들은 그걸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이 무서운 만남은 익숙한 물속에도 불안한 놀라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아래에 거대한 양서류가 숨어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누구든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사막의 물고기 강. 여러분이 보는 건 빈 도로를 가로질러 천천히 흘러가는 물고기 강이에요.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처 강이 말라서 이 물고기들이 물을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고 믿죠.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물고기떼가 갑자기 함께 하류로 이동하기로 했는지 완전히 설명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간단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어장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실은 트럭이 사고를 당하거나 기계 고장이 나서 밸브나 탱크가 터졌을 거라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갇히고 생명을 유지하려 애쓰게 됐을 테죠. 방향을 잃고 물을 헐떡이며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습기 쪽으로 움직이려 할 거예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싸우면서요. 거대한 아일랜드 엘크의 뿔 아일랜드에서 호수에서 조용히 낚시를 하던 어부가 갑자기 낚싯줄에 무거운 게 걸리는 걸 느꼈어요. 끌어올려 보니 각 뿔의 너비가 6인치가 넘는 거대한 뿔 한 쌍이 나왔죠. 이건 만년도 더 전에 살았던 거대한 아일랜드 엘크의 것이었어요. 이름은 아일랜드 엘크지만 사실 엘크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슴 종류였어요. 뿔은 최대 12피트까지 펼쳐질 수 있었고 마지막 빙하기 끝에 사라졌죠. 그런데 이 어부가 오랜 잃어버린 세계의 놀라운 흔적을 낚아 올린 거예요. 호수의 독특한 화학 성분 덕분에 뿔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고대 기원임에도 거의 새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융기와 곡선이 선사시대 숲과 그곳을 지배했던 생물들을 말해주고 있었죠. 처음에 어부는 오래된 쓰레기 조각에 걸린 줄 알았지만 크기와 이상한 모양이 곧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었어요. 전문가들은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이 발견이 멸종 직전 세대의 아일랜드 엘크 중 하나라고 확인했어요. 뿔에는 짝짓기철의 치열한 싸움의 흔적인 상처까지 있었죠. 고대 숲 안개 속에서 이 거대한 동물들이 뿔을 맞대고 싸우는 장면이 쉽게 떠오르네요. 곧 고고학자들이 도착해서 이 숨겨진 타임캡슐에서 더 많은 유물을 발굴하려 했어요. 이 발견은 물 아래에 보존된 전체 빙하기 생태계가 현대 세계에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힌트를 주었죠.